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최근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한류성 어종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요즘 남해안에서는 겨울 진객으로 불리는 대구가 제철을 맞았는데 어획량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줄었습니다. 대구잡이 조업 현장을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11시 항구를 출발해 배를 타고 1시간쯤 나가 도착한 대구 어장. 어민들이 일주일 전 미리 설치해둔 통발을 끌어올리자 무게 5kg 나가는 커다란 대구가 그물 속에서 펄떡입니다. 한류성 어종인 대구는 초겨울인 이맘때쯤부터 알을 낳기 위해 북쪽 찬바다에서 이곳 남해안으로 내려옵니다. 제철을 맞은 대구입니다. 대구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이곳 거제 앞바다에서 주로 잡힙니다. 항구로 돌아오자마자 갓 잡아 올린 대구를 바로 위판장에 넘깁니다. 올해 대구는 마리당 5만 5천 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고기 이제 잡히기를 보고는 나가는데 그 뭔가 뜻대로는 안 됩니다. 그는. 전국 대구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경남 거제에서 이달 들어 12일간 거래된 위판량은 690여 상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량이 6분의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겨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닷물 수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거제 앞바다는 현재 대구잡이 최적 수온 13도보다 2도 이상 높습니다. 약 한 250톤 정도 잡히고 있고 올해는 지금 수온이 아직 높은 관계로 아직까지는 많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다음 주부터 올겨울 한파가 닥치면 대구가 다시 몰려와 풍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진주시가 3년 전에 단속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최근에야 무더기로 보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3년 넘게 묵혀둔 과태료를 이제 와서 물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직장인 서모 씨. 최근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업무용 차를 회사 근처와 출장지에 세웠다가 단속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통지서를 자세히 봤더니 위반 날짜가 2021년, 무려 2년 6개월 전입니다. 장난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날짜를 봤는데 지금 2년 전께 이제 갑자기 후두둑 날아오는 거예요. 서 씨 앞으로 날아온 통지서는 무려 80여 장. 한술 더 떠 30여 장이 추가 발부될 거란 통보도 받았습니다. 2년 전 단속된 통지서가 지난달에야 발송된 탓에 위반 사실을 몰랐던 서 씨는 계속 같은 장소에 차를 댔던 겁니다. 졸지에 월급보다 많은 38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할 처지입니다. 과태료가 와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스스로 인지를 했으면 주차를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주시가 체납 과태료를 정리한다며 2020년 7월부터 약 3년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발송된 통지서는 3만 7천여 장, 금액은 14억 원에 이릅니다. 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차량을 팔았는데도 뒤늦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차를 팠거든요. 2년 반 전에. 근데 그게 이번에 날라온 거예요. 진주시에는 당국의 업무 태만을 왜 시민에게 떠넘기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인력 부족으로 뒤늦게 발송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남의 중견건설사 남명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김해에서는 이 남명건설의 모 회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혹시 보증금을 떼이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완공된 820여 가구 규모 김해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 1일 부도 처리된 남명건설의 모 회사가 사업자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이 회사의 가구당 1억 원 이상 임대 보증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가구당 7천만 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자회사의 부도로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모 회사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보전금을 떼일 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좀 대출이 있는데 이제 좀 대출 기간 다 되면 그 연장 지금 그 어떻게 될지 그 은행 쪽이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게 지금 가장 좀 큰 문제라 가지고. 입주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아파트 사업자도 지난 6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해 씨는 대응팀을 꾸려 입주민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 전환 및 임대 보전금 보정, 그리고 보험 보증 기간 연장 등 여러 문제들을 적극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남명건설의 부도로 함안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도 이미 난항을 겪는 상황. 건설업계 불황으로 다른 피해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을 꼭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오전부터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20에서 70mm 정도인데요.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서부 내륙에서는 모레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해안에는 0.1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강수 지속 시간이 길고 겨울비치고는 양이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창원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겠는데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휴일인 일요일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8도, 김해가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3도, 창녕이 11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7도, 사천이 8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1도, 사천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경남의 농식품 수출액이 13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규모입니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가운데 밀양에서 생산하는 라면의 수출 비중이 가장 컸고 신선 농산물은 딸기와 파프리카, 버섯 수출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 7명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출마자들은 민주당만으로는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고 개혁도 이룰 수 없다며 양당 독점 정치가 깨져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남 정치를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40주년 기념식이 어제 도청에서 경남 18개 시군 여성단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경상남도는 여성 권익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1983년 설립된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는 12개 단체 22만여 명의 회원들이 속해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정시 모집 맞춤 상담을 앞두고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창원과 진주에서 학생과 학부모 25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정시 모집 맞춤 상담은 경남 대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은 경남교육청 대입상담교사단과 대학 진학전문위원단이 학생 1인당 30분씩 진행합니다. 창원지법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업체들에게 용역 계약을 유지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스포츠용품과 골프 라운딩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과 허위 공문서,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국토사무소 직원들과 업체 대표 등 10여 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중증 장애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최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피해 아동들이 학대로 받은 고통과 후유증이 상당하고 엄벌을 통해 장애 아동의 인권 보호에 기여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중한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